안녕하십니까. 인왕산TV 이홍정임입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볼 영화는 그랜토리노입니다. 2008년 영화고요. 제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이 감독한 작품들을 좋아하는데 특히 그랜토리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왕산TV 이홍정에서 이미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조선일보의 노종태 기자가 트럼프 낙선을 보며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떠올린다라는 좋은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을 다시 보면서 글의 일부를 인용해서 보면서 그랜토리노를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양해 없이 노종태 기자님의 글을 일부 인용한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월트 코왈스키는 세상 돌아가는 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세락한 자동차 공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에 사는 세계 성격 나쁜 독거노인이다. 입만 열면 인종차별적인 말과 함께 침을 뱉어댄다. 부인과 단둘이 살고 있었지만 아내가 세상을 뜬 후 그의 성격은 더욱 삐뚤어졌다. 친한 친구들은 모두 죽거나 이사를 갔고 이제 그의 이웃에는 베트남 근처 어디에선가 왔다는 몽족 이민자들이 자리를 잡았다. 이 사람이 성격이 나쁘게 된 거, 그럴까요? 좀 개팍하게 된 것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게 소설이겠지만 픽션이지만 한국전에 6.25 전쟁에 참전했을 때의 기억 때문에 그럽니다.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군인을 죽였겠죠. 어린 군인까지 죽이고 그런 것에 대한 악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성격이 좀 개팍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몽족은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하도 이 영화를 많이 보고 그래서 조사도 많이 해봤는데 몽족은 베트남의 소수민족인데 이 몽족이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을 좀 도와줬다고 합니다. 미군을. 그래서 통일된 베트남에서 이 몽족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몽족이 꽤 많이 미국에 이민을 왔겠지요. 그 이웃집에 타오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다.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고 기센 누나와 엄마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순한 소년이다. 문제는 몽족 이민자들이 깽단을 만들어 타오를 끌어들이려 들고 말을 듣지 않자 괴롭힌다는 것이다. 몽족 깽단은 월트가 아끼는 1972년상 명차 포드 자동차에서 이제 월트가 만들었던 자동차죠. 그랜토리노를 훔치라고 타오에게 강요하다가 월트에게 걸려 혼쭐이 났다. 타오의 엄마와 누나는 사제의 뜻으로 타오를 일꾼으로 부려먹어 달라고 부탁한다. 월트는 내키지 않지만 타오에게 일을 가르치면서 남자로서 역할 모델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게 여성학적으로는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여튼 남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트는 여기서 아일랜드기로 나오는데 월트가 타오를 데리고 이탈리안 아메리칸이 하는 이발소를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자끼리란 말이 그렇지만 남자끼리 하는 대화. 너 죽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 죽지 않고 살고 있네. 이 구두쇠 양반아, 구두쇠 놈아,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남자로서 역할 모델, 남자로서 하는 말투, 이런 거를 가리키는 장면이 재밌게 나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배우로서 출연한 마지막 영화는 그랜토리노의 줄거리이다. 민주당 지지자 1세기인 미국 영화계에서 드물게도 공화당 지지자인 그는 미국적 가치에 대한 성찰을 잔잔한 이야기에 담아낸 이 작품을 끝으로 배우 경력을 정리해 나갔다. 10년도 더 된 작품이지만 다시 봐도 진한 감동을 준다.
영화계가 미국도 이제 민주당 지지자가 많다고 하는데 좀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레이건을 얘기 들면 레이건은 배울 때는 리건이었습니다. 근데 대통령 후보자가 됐을 때 자기 이름은 이제부터 레이건이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리건이 배우로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이 이제 캘리포니아 LA에서 배우 협회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레이건이 그 협회에서 일할 때 거기서 배우 노조라고 그럴까요? 거기서 이 공산주의자들한테 시달림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반공적이고 소련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썼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클린턴 이스트우드, 리건도 공화당이죠. 특히 2020년 대선이 끝난 지금 대를 이어 전승되는 가치와 보수주의에 대해 곱씹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계를 과거로 올려보자. 프랑스 혁명이 갓 벌어지던 무렵 유럽의 계몽주의자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다. 이성의 빛으로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차올랐던 것이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아일랜드계 더블린 출신의 영국 하원의원 에드워드 버크였다. 아직 자코뱅 일당의 혁명의 이름으로 피숙청을 벌이기도 전이었지만 그는 프랑스 혁명이 혼돈과 비극으로 빠져들 것임을 단박에 예견했다.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의 내용대로 사태가 흘러가면서 그는 일약 지성계의 스타가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보수주의 원조로 기억되고 있다. 그래서 보통 그러죠. 정치학에서 혁명이 있으면 반혁명이 있다. 그렇죠. 4.19 혁명에 의해서 5.16이란 반혁명, 나폴레옹에 의해서 그다음에 또 반혁명이 있었죠. 혁명에 대한 기대감, rising expectation, 기대감이 늘어감에 따라서 또 반혁명이 일어나기 쉽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 혁명 주체들은 오랜 세월을 버텨온 제도와 간섭 등을 단번에 엎으려 들었다. 하지만 권력이 있다 해서 추상적인 이론만으로 사회를 바닥부터 다시 쌓아 올릴 수는 없다. 사람들은 과거에서 물려받은 삶의 방식을 신뢰하고 자신이 믿고 따르는 삶의 방식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때문이다. 언어, 간섭, 도덕, 적절한 물질적 풍요 등이 그런 요소에 해당한다. 홉스, 로크, 루소 같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사회계약은 허공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에서 가장 빛나는 대목을 읽어보자. 사회계약론, 국가계약론, 이 상당히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을 하면서 그걸 합리화시킨다 이 위해서 세습적인 세습 권력이 아니고 권력이라는 것은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민주주의 바탕이죠.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데피니션, 정의는 데이빗 이스턴이 한정된 자원에 대한 권위적 배분이라고 해요. 자원이라는 것이 한정되고 무한대로 있는 것이 무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합의된 것이 정치다. 합의된 어떤 권위를 부여해서 권력을 부여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정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권위가 그때 합의된이란 맛이 계약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정치, 민주주의 발전에서 계약이란 말, 계약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실로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그 계약은 살아있는 사람뿐 아니라 죽은 자 그리고 태어날 자와도 맺는 것이다. 국가를 하루아침에 들어 엎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한상에 불과하다. 세대를 넘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인간이 여름날의 하루살이에 바를 게 무엇이겠는가. 보수주의 정수가 바로 여기 담겨 있다. 우리는 과거에서 물려받은 유산 위에 살아가며 그것을 후대에 넘겨줄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추상적 이념을 들이대며 세상을 단번에 통째로 들어엎을 권리가 없다. 지금도 한 발 더 나아진 세상을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히 어렵다. 적어도 더 나빠지지는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를 도모하는 것, 고인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수주의자다. 그랜토리노로 다시 돌아가보자. 월트는 자신이 낳고 기른 자식이 아닌 머나먼 이국에서 온 아시아계 이민자 소년에게 부정을 느낀다. 보수적인 사람으로서 평생 지켜온 남자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이대로 몽종갱단의 괴롭힘을 당하고 사는 이 소년의 앞날은 어둡다. 갱단에 휩쓸리거나 희생당한다면 그가 가르친 올바른 가치는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폐암이 번진 늙은 몸을 이끌고 월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러 간다. 영화 줄거리를 제가 추가로도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스포일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 영화는 마지막 장면이 그야말로 반전입니다. 반전. 요새 영화가 반전이 유행인데 그 영화를 한번 꼭 보십시오. 여러 가지면서 좋은 영화입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다. 앞으로도 이민자들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 미국적 가치를 보수적으로 지키면서 미래를 향해 진보적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그랜토리노에 남긴 채 헐리우드에서 존경받은 유일한 보수주의자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배우 경력을 마무리 지었다. 미국적 가치를 보수적으로 지키면서 미래를 향해 진보적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이게 멋있네요, 말이요. 미국에서 이게 보수 진보가 좌파 우파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보수 진보, 컨서버티브, 리버럴한 것은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가 리버럴이고, 시장에 개입해갖고 세금을 많이 거들여갖고 정부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시장에 개입하죠. 시장이 될 수는 맡겨라가 컨서버티브죠. 세금을 적게 거드리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죠. 근데 물론 그 중간에 어느 부분에 하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리버럴이냐 컨서버티브냐 하는 것은 크게 좀 나눠진 것이 세계 대공황을 지난 뉴딜 정책 이후이라고 합니다. 2009년 초 국내 개봉한 작품이지만 지금도 큰 감동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물려받았는가, 어떤 문화와 관습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가,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보수도 성찰해야 할 때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이 영화를 보면 이민자의 나라, 소수민족, 베트남 사람들, 특히 몽족이 어떻게 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의 보수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 사람들과 동화하고 또 같이 하나가 돼가나 그 협조해 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 영화예요. 미국은 샐러드바다 미민자들이 각각 따로 논다. 아니다. 이것이 하나의 멜팅팟이라는 것은 미국은 베지터블 숲을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숲 중에서 베지터블 숲 같은 거를 버페 같은 데 가면 음식점 가면 한꺼번에 끓이는 팟이 있죠. 그것을 상징해서 미국이 멜팅팟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가 되기 무슨 사례가 되느냐?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제자인 제시 잭슨은 유색 인종들이 레인보우 코퍼레이션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미국의 이민자의 나라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보수주의는 에드먼드 버크가 프랑스 대혁명의 급격한 변화를 반대해서 만든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듯 컨서버티브와 리버럴이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 시장에 맡기느냐가 크고,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 정치의 책임은 정치가가 제일 책임이 크겠죠. 또 국민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레미 벤담은 교육에 의해서 이기적인 인간을 착한 인간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